전북현대 소식입니다. 김두현 감독이 소방수로 전북현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난 시즌 도중에 의욕적으로 이제 K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팀이 일부 잔류하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아쉽게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부임하고 이제 7개월여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언론에서도 뭐 매일 돌아가면서 김두현 감독의 거취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김두현 감독으로 갈 것 같다. 그런 네네네.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단에서는 어쨌든 감독을 비롯한 올 시즌에 대한 평가를 이번 주 내내 내리고 나서 보고를 한 뒤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김두현 감독이 처음 이제 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즌에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김두현 감독도 고민 끝에 이제 주말 중에 상호 합의로 계약 해지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결정이 났고요. 아직 잔여 기간에 대한 연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이제 합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표부터 한 거예요. 전북 감독을 바꾸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 감독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좀 했는데 시즌 종료하고 나서도 팬들에게 좀 비토를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잘 멘탈을 잘 추스려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겠고 그렇다면 전북현대 이제 차기 감독이 누가 되느냐인데 꽤 그래도 이름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일단 강원하고 재계약이 결렬이 된 윤정환 감독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링크가 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정환 감독의 그 재계약 합의가 종료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이미 전북과 접촉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고 그걸 때문에 뭐 풋볼리스트 윤효영 기자도 직접 전북 구단 취재하고 저한테도 이제 뭐 정보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북 구단은 윤정환 감독 측에서 먼저 역제안을 했다라는 게 이제 뭐 아마 전북 구단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새로운 주요 인물이 시장에 등장하죠. 이정효 감독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와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광주의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네. 이미 K리그 재정 안정화 제도를 위반해 가지고 지난 여름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그 광주의 상황이 개선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선수단 인건비를 절반 이상 삭감하지 않으면은 다음 시즌에도 또 징계를 받고 그걸 넘어서 이제 승점 삭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단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인건비 삭감 계획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북이 캐치한 걸로 알려졌을 쯤에 김두현 감독한테 결별 통보가 간 거기 때문에 타이밍상 제가 취재한 타이밍상으로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정효 감독 접촉 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접촉을 했다고 봐야죠. 네. 네. 제가 들은 거는 어제부로 이제 그 발표 이후에 공식적인 이제 접촉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이정효 감독이 아직 뭐 어떤 답을 했는지, 뭐 언제까지 답을 하기로 했는지, 그거까지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뭐 윤정환 감독이든 이정효 감독이든 두 감독 다 최근 2시즌 동안 K리그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를 낸 지도자고. 전북이 김두현 감독과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고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K리그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또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좋은 전술 능력을 갖춘 최고의 지도자를 영입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 두 감독 모두 부족함이 없죠. 네,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감독의 차이는 좀 분명하게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저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좀 늦었잖아요. 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죠. 촉박하기 때문에
감독이 와서 새롭게 사단을 꾸려야 되는 상황보다는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코칭 스태프나 어느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한 큐에 갖춰질 그렇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데 인선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최소화해야죠. 그렇죠. 감독 뽑고 수석 코치 따로 데려오고 뭐 이런 작업들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정효 감독이 훨씬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임종환 감독은 지금 혈혈 단신이고 이정효 감독은 아직 뭐 팀에서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스텝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전북은 지금 2시즌 연속 감독 선임 실패가 발생을 했죠. 출발로 본다면 김성식 감독 재계약, 네네. 그리고 단 페트레스코 감독 선임, 그리고 김두현 감독 선임. 결국은 이제 셋 다 계약 해지, 그리고 사실상 경질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번 감독 선임은 전북으로서는 정말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는 어떤 변수보다는 변수가 거의 없는 진짜 검증된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게 올해 FC 서울이 김기동 감독을 데려오면서 보여준 그런 케이스거든요. 현재까지는 성공 모델이죠. 네, 전북도 결국은 그 모델을 가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북 현대는 임정환 감독, 이정효 감독이 후보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또 최강희 감독이 또 중국 산동 계약 해지 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네.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근데 어제 그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소위 말하는 국내 기자들에게는 중국 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쪽 에이전트가 네네.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기자 그리고 축구인들에게 알렸어요. 오늘 최강희 감독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서 이게 단독 보도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중국 쪽에서는 반박 기사가 나왔어요. 해지하지 않는다. 산동을 해지할 생각도 없고 다음 시즌에 최강희 감독하고 간다라고 지금 반박 기사가 나와서 네.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전북이 일단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좀 시한 어느 정도쯤 되면 결정이 되겠다 이런 지금 흐름이 감지가 됩니까? 전북도 길게 시간 가져갈 생각 없고요. 왜냐하면 전북이 일정이 K리그 전체 팀 중에 가장 늦게 끝났고 1월 6일에는 이제 전주훈련 가야 됩니다. 네.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가닥을 거의 결론에 가까운 가닥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네.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보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좀 전북도 그러니까 전북이 일단 기조는 세워놨어요.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북은 사실은 스쿼드는 좋잖아요. 네, 손을 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마음에 든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는 자금력 갖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가 조금 아쉬운 문제긴 한데 전북 구단에서는 해지하는 데는 위압감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해지보다는 지금 남은 두 자리를 새로운 감독이 원하는 선수로 최대한 맞춰주면서 가져가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시즌을 치르면서 또 해보자. 이런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감독 선임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선수단 구성, 이제 동계훈련 준비 이런 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패한 경험이 많은 팀입니다. 최근 전북현대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에선 배울 게 없다. 실패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활용을 해서 좀 빠르게 또 팀을 재구축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무튼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 안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멤버십 라이브에서도 얘기 드렸고 오늘 보도로도 나왔는데 이정효 감독이 광주와의 계약이 3년인가로 장기 계약을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맺었어요. 네. 그런데 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광주 팬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냐. 네, 이거에 대한 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정효 감독이 올 시즌 이제 새로운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한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논의되던 금액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광주가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맞춰주기가. 이정효 감독이 연봉 부분에서 한 2걸음 정도 양보를 하는 대신에 원래 계약에는 들어있었던 위약금 문제 옵션을 이제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양자 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정우 감독은 광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당장의 수입을 조금 양보를 하고 미래의 자유를 택한 그런 면이 있는 네, 거죠. 지금 뭐 일부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정우 감독이 이 금액을 받는다더라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연봉이 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유가 되면서 전북이 지금 뛰어들었고 좀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좀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전북현대가 이번 주 내로는 뭔가 좀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